높은 배당금, 참 매력적인 단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혹시 모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국내 최대 보험사 중 하나인 DB손해보험의 진짜 모습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딱 보세요. 실적 좋지, 배당 많이 주지. 투자자 입장에선 정말 혹할 만한 조건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일 때 우리는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 화려한 숫자 뒤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 1961년부터 시작했으니 정말 한국 손해보험 업계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에 IFRS 17이라는 새로운 회계 기준이 도입되면서 말 그대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장부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회사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 그 게임의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뀌는 거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회사는 대체 어디서 돈을 버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핵심은 바로 장기보험이에요. 전체 매출의 거의 3분의 2가 여기서 나오죠. 우리가 아는 질병보험, 상해보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한번 계약하면 오랫동안 꾸준히 수익을 내주는 그야말로 이 회사의 알짜배기 사업인 셈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먼저 DB손해보험을 좋게 보는 이유, 즉 투자해야 하는 이유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DB손해보험은 돈을 정말 잘 버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보험 많이 판다, 이게 아니고요. 같은 돈을 들여도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뽑아낸다는 거죠. 즉, 운영의 효율성이 업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그 증거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 돈으로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보여주는 ROE가 무려 19.3%입니다. 경쟁사들을 그냥 압도하는 수준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주가가 얼마나 싼지를 보여주는 PBR은 오히려 더 낮아요. 게다가 예상 배당 수익률은 8.2%나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업계에서 돈은 제일 잘 버는데 주가는 제일 싸다. 정말 흥미로운 상황 아닌가요? 12조 원.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DB손해보험이 이미 계약을 통해서 확보해 놓은 미래의 이익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CSM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앞으로 10년 넘게 벌어들일 돈이 이미 금고 안에 차곡차곡 쌓여있다 이겁니다. 회사의 안정성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숫자죠. 근데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미국이랑 베트남 같은 해외 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있고요. 또 하나, 요즘 핫한 밸류업 프로그램 있죠. 정부가 돈 잘 버는데 주가 싼 기업들 가치 좀 올려라 하고 미는 정책인데 DB손해보험이야말로 바로 그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꼭 주목해야 합니다. 세계의 최대 자산 운용사, 바로 블랙록이 DB손해보험 지분을 5% 넘게 사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돈, 스마트머니가 이 회사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지만 동전에는 언제나 양면이 있는 법이죠. 지금까지 장밋빛 전망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비관론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발표하는 그 이익, 진짜 믿을 수 있는 거 맞아? 그리고 지금의 성장, 과연 건강한 성장이 맞나?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 CSM 조정이라는 건데요. 아까 미래이익이 12조 원이나 쌓여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감독당국의 지침이 바뀌거나 회사가 내부적으로 가정을 조금만 바꿔도 수천억 원이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익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를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회계의 불안정성 문제,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보다는 그냥 보험료 올리는 데 기대는 성장의 한계, 또 언제 시장에 매물로 쏟아져 나올지 모르는 대규모 자사주 물량 부담 같은 것들이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전망과 매매 전략을 숫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즉 가치 평가를 보시죠. PBR이 0.51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순자산 가치의 절반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0.85배인 것과 비교하면 이 저평가 상태가 얼마나 심한지 확 느껴지시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026년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표 주가를 대략 15만 5천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올라갈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럼 기술적으로는 어떤 가격대를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시장 전문가들은 보통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서 13만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까지 내려오면 이쯤이면 싸다 하고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으로 봅니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서 14만 8천 원에서 15만 원 근처에 가면 단기적으로 이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저항 구간으로 분석하고 있죠.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서는 보통 이런 식의 전략을 생각합니다. 13만 원대 초반 지지선 근처에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접근하는 거죠. 만약 여기서 더 빠져서 12만 원 선이 무너지면 이건 좀 위험 신호로 보고요. 반대로 상승해서 14만 8천 원 저항선을 힘있게 뚫어낸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결국 이 투자는 핵심적인 딜레마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에는 업계 최고 수준의 수익성, 주주에게 아낌없이 돌려주는 정책, 그리고 해외 시장이라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회계장부, 성장이 멈춘 시장, 그리고 규제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죠.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눈앞에 8%라는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는 달콤한 과실을 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숨어있는 감독당국의 펜 끝에서 언제든 바뀔 수 있는 회계적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을 피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투자자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